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에게는 나이가 들어서야 더 무거운 선택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68,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 그녀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딸의 집에 갈 때마다 식탁 위의 침묵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너무 힘들어.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밤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해결책은 없었고 대신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선택. 누군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품고 가야 하는 선택.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면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사연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끝나지 않는 부모의 책임, 그리고 끝까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묻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선택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선영은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햇살이 마당 한쪽에 들이운 감나무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오후였죠. 선영은 이런 고요한 시간이 익숙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 몇 해는 빈자리가 컸지만 이제는 혼자인 삶에도 나름의 리듬이 생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 지연 때문이었어요. 지연은 일주일에 2~3번 들르곤 했는데 올 때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선영은 딸의 눈빛에서 읽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요. 그 표정은 어머니만이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68세였어요. 요즘은 몸도 예전 같지 않았죠. 무릎이 시큰거릴 때가 많았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딸의 근심이 무엇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선영은 젊었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살림을 꾸렸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고 선영은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에 매달렸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지방으로 발령받아 멀리 떨어져 살았고 딸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45세였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죠. 사위 준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이 강했어요. 선영은 처음 준호를 봤을 때부터 믿음이 갔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연과 준호 사이에 무언가 어긋난 게 느껴졌어요. 표면적으론 큰 다툼이 없었지만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선영은 그 원인을 알았어요. 아이였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결혼 초부터 아이를 원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을 다녔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죠. 그럴 때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지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줄어들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말을 아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지연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입을 열기 어려웠죠. 그래서 선영은 그저 지켜봤습니다. 딸이 집에 올 때마다 밥을 차려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괜찮은 척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연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렀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선영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엄마. 아직이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선영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눈가가 붉었고 어깨가 처져 있었죠.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를 올렸어요. 지연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지연을 바라봤어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준호랑 요즘 말이 없어요.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죠.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얼마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영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선영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마당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 걱정은 끝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오랜 친구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은 같은 동네에 살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났습니다. 미숙은 선영보다 한 살 어렸지만 성격은 훨씬 활달했어요.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었죠. 미숙아, 오늘 시간 돼? 그럼 점심 먹을래? 두 사람은 동네 식당에서 만났어요. 미숙은 선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도 지연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선영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죠. 미숙은 듣고 난 뒤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그건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알아. 근데 그냥 보고만 있기가 너무 힘들어. 미숙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마음은 다 그렇지.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건 지연이와 준호가 풀어야 할 일이야.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미숙의 말이 맞다는 걸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생각했어요.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은 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마당의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까치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삶은 늘 이렇게 흘러갔죠. 고요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균열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선영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사위 준호의 모습도요.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선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연이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이번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선영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날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선영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어요.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아요? 그럼 들어와.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지연에게 건넸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 팔걸이에 팔을 올린 채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괜찮은 척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아이가 안 생겨도 우린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다니고 검사 받고 기다리고 그게 반복되니까 지쳤어요. 선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준호도 괜찮다고 했어요. 둘이서 잘 살자고.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달라요.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요. 지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느껴져요.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연네 집에 갈 때마다 느꼈던 무거운 공기가 떠올랐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난 준호를 원망하지 않아요. 준호도 날 원망하지 않고요.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말 아끼고 그러다 보니 이젠 대화가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선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은 선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선영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연이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갑자기 와서 이러네요. 미안할 것 없어. 엄마한테 마음 편히 말해. 고마워요. 지연은 물을 마셨습니다. 선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뭔가 해줘야 한다고요.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준호한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 마음을.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엄마. 준호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말은 해야지. 그래야 서로 알잖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더 미안해질 것 같아요. 준호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또 힘들다고 하면 준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선영은 답을 찾지 못했어요.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이만 갈게요, 엄마. 늦었어요. 밤인데 조심해서 가. 지연은 코트를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지연아, 언제든 힘들면 엄마한테 와. 알았지? 네, 엄마. 지연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선영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선영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의 물음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돈을 줄 수도 없고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결심을 했어요. 사위 준호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죠. 지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 어머님이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 어때?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은 집 근처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준호는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퇴근 후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선영은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야,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말을 이었어요. 내 입장도 이해해.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지연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연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알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삶이 지금보다 나았을까? 선영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미안해요.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지연이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 마음을. 말하면 지연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은 해야지. 둘이 이렇게 속만 썩이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 없는 표정이었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와 대화를 나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딸도 힘들고 사위도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려하느라 진짜 마음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말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도착해 선영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어요. 이 가정은 누군가의 결단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 결단이 무엇인지 선영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머니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것. 그게 무엇이든 선영은 준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영은 그 사이 지연을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 찾아왔고 또 한 번은 선영이 지연네 집에 들렀어요. 하지만 2번 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선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지연네 집에 갔을 때 선영은 부엌 식탁에서 준호와 지연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2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반찬을 짚고 지연이 국을 떠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싶었죠. 선영이 집으로 돌아온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님, 저 준호입니다. 응, 무슨 일이야?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에 만나자. 다음 날 선영은 같은 카페에서 준호를 기다렸어요. 준호는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주말이라 회사에 가지 않은 모양이었죠.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요즘 집에 가는 게 두려워요. 두렵다니?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연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녀왔어 하고 밥 먹고 TV 보고 그게 다예요.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저 지연이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 지연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우리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고. 선영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지연이도 너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요즘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둘 다한테 너무 힘들면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지연이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 너희 둘 다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알아. 근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었죠. 카페를 나온 뒤 선영은 혼자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영은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 벤치였어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어요. 이 문제는 누가 풀 수 있을까? 지연이? 준호? 아니면 시간? 선영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왜? 나 좀 만나줄래? 미숙은 선영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낀 듯 했어요. 무슨 일 있어? 지금 갈게. 1시간 뒤 미숙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선영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선영은 준호와의 대화를 털어놨습니다.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도요. 미숙은 듣고 난 뒤 한숨을 쉬었어요. 그 정도까지 갔구나. 응, 나도 몰랐어. 준호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미숙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근데 넌 뭘 할 수 있어? 넌 어머니지 해결사가 아니잖아. 알아. 근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미숙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영아,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이건 지연이와 준호가 풀어야 할 일이야. 내가 중간에 끼어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걸 봐야 돼? 그건 아니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뿐이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 뭔가 더 해줘야 돼. 미숙은 한참을 선영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 있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선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선영아, 무슨 생각이든 신중하게 해. 알았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그녀를 맞았어요. 선영은 불을 켜지 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선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연과 준호의 가정을 지키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선영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그 용기가 있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뭘까?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까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때로 큰 결단을 요구한다고요. 그 결단이 무엇이든 선영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선영은 깨달았어요. 이 가정은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요. 그 희생이 무엇인지 선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결심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선영은 창가를 떠나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멈췄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무엇으로 번질지 선영은 아직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선영은 며칠간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면서도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연과 준호를 도울 수 있을까? 선영은 답을 찾았지만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선영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준호도 데려와. 엄마, 갑자기요? 응. 오랜만에 같이 먹고 싶어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준호한테 말해볼게요. 저녁 6시 지연과 준호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어머님. 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많이 먹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선영은 지연과 준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준호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어. 지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너희가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서로한테 미안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지연과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너희 둘 다 잘못한 거 없어.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누구 탓도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변함없잖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맞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알아.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너희가 이렇게 서로 마음 닫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준호한테 내 마음 말해봐.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지연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도 지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부담만 준 것 같아. 아니야, 지연아. 나도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난 내가 날 원망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말을 못했어.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너한테 실망시킬까봐 말 못했어. 근데 그게 우릴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지연과 준호는 서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차를 내왔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요즘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근데 오늘 어머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혼자 끙끙 앓았구나 하고요. 지연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준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참기만 했어요. 선영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서로한테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그게 부부잖아. 네, 어머님. 준호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너희 둘이 먼저 행복해야 돼.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 중요한 건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명심할게요. 앞으로 지연이랑 더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날 밤 지연과 준호는 선영의 집을 떠났어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지연이 선영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니까 하는 거지. 준호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야, 지연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떠난 뒤 선영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과 준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게 선영에겐 큰 위안이었어요. 다음 날 선영은 미숙을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서였어요. 미숙은 선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선영아, 얼굴이 좀 밝아졌네? 응, 어제 지연이랑 준호 불러서 밥 먹었어. 어땠어? 선영은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미숙은 듣고 나서 웃었습니다. 잘했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런가? 그럼, 넌 어머니로서 할 일 한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좀 편해? 선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아. 무슨 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선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혹시 무슨 계획 있어? 아니야. 그냥 생각일 뿐이야. 미숙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영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연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나야 뭐 똑같지. 너는? 엄마 덕분에 준호랑 요즘 많이 얘기해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그날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도 잘해.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지연과 준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요. 그게 선영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두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선영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선영에게 말했어요. 건강하시네요. 나이에 비해 상태가 좋으세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선영은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과 할 수 있는 일들을요.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 좀 하려고요. 네,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선영은 숫자를 말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선영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준호랑 영화 보러 갔다 와요. 오랜만에 데이트 같았어요. 선영은 문자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선영에겐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연과 준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선영은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선영은 기대하며 잠에 들었어요. 봄이 왔어요.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햇살은 날마다 따뜻해졌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앉아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계절이 바뀌듯 지연과 준호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선영은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큰 돈을 이체했고 병원 몇 곳을 방문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죠. 그 모든 과정은 혼자 했습니다. 지연도 준호도 미숙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엄마 있어요? 응, 들어와. 지연은 선영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준호랑 정말 좋아요. 매일 저녁같이 밥 먹고 주말엔 산책도 하고. 선영은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날 우릴 불러서 얘기 안 했으면 우린 아직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 둘이 잘한 거지. 지연은 선영을 안았어요. 선영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엄마, 근데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지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선영은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나 잘 지내. 그게 엄마한텐 제일 중요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지연이 돌아간 뒤 선영은 혼자 마당을 걸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요. 답은 아직 몰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뒤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놀랐어요. 준호가 혼자 오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들어와. 준호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정말 좋아요. 지연이랑 많이 얘기하고 웃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그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그날 우릴 불러서 말씀 안 하셨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앞만 보고 가.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고.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사위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지연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제가 평생 잘할게요. 준호가 돌아간 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지연과 준호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주 미숙이 찾아왔어요. 선영은 미숙을 보자 반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선영아, 요즘 어때? 뭐 그냥. 너는? 미숙은 선영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해. 뭔가 숨기고 있지? 선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미숙은 계속 물었습니다. 은행 간 거 봤어.
그리고 병원도 다녀온 것 같던데. 미수가 그건 말 안 해도 돼. 근데 혹시 무리한 거 아니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나이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넌 정말 엄마라서 그런 거 알지? 알아. 근데 후회 안 해. 미숙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과 준호가 함께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둘이 왔네? 네, 엄마. 오늘 같이 밥 먹으려고요. 세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채소를 썰고 준호가 설거지를 하고 선영이 국을 끓였어요.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중에 지연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준호랑 매일 이런저런 얘기해요. 예전엔 말도 없었는데. 준호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기로 했어요. 잘했어. 그게 맞아.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가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요? 선영은 딸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지연아, 중요한 건 너희 둘이 행복한 거야. 아이가 있든 없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 지연아. 우리 둘이 있으면 돼. 선영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선영에겐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지연과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지연이 선영을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너희가 잘한 거지. 준호도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준호야, 지연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텐 최고야. 두 사람이 떠난 뒤 선영은 현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지연과 준호는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웃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 이체한 돈,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선택들. 선영은 그것들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사랑은 때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드러나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그 사랑은 남는 거니까요. 선영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딸이 행복하고 사위도 행복하고 두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마당에서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어요. 삶도 저 나무처럼 계속 자라나는 거라고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선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일을 했고 딸이 행복해졌으니까요. 저녁 무렵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준호랑 공원 산책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엄마도 산책 가세요. 선영은 문자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엄마도 나갈게. 너희 잘 지내. 선영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한 거라고요.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감나무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날 밤 선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행복해 보였다. 준호도 밝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 결과를 봤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 부모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나는 그걸 믿는다. 선영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선영은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잠이었어요.